안녕하세요. 구미수 한의원 제강호 대표 원장입니다. 9988234 뭔지 아시는 분? 자, 손 들어보세요. 예,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이 말에는 참 진실이 있습니다. 예,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조금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싶다. 이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의 지상 최대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의 숨어있는 궁극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입니다. 우리 60에서 70대 분들 지상 최대의 과제는 건강하게 오래 집에서 끝까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시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노화를 제대로 알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앞에 인사를 드렸는데 저는 구미수 한의원 제강호 대표 원장입니다. 자, 핸드폰 이렇게 자 딱 펴시고 네이버 창에 제강우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네이버에서도 검색될 정도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고 여러 뭐 활동 안에서는 상도 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검색이 되는 원장입니다. 제 말로 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가시는 병원에 이렇게 검색되는 원장님 흔치 않습니다. 예, 이렇게 2024년도에는 한의사 대상으로 제일 큰 상이죠. 한의해민 대상이라고 전체적으로 좀 국민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기여가 있는 한의사들한테 상을 주는 여기서도 제가 상을 탔습니다. 자, 그 상을 탄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사실 우리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약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많죠. 연세가 좀 있으시면 다 기본적으로 좀 있는 질환인데 이 당뇨병을 어떻게 하면 그냥 당뇨약만 먹는 게 아니라 당뇨병에서 이제 당뇨약을 끊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한 결과에서 우리 한의원에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분을 이렇게 3개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도 아니죠. 1개월 반 정도 해가지고 원래 공복 혈당이 230 정도였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하고 마찬가지로 당뇨병을 진단받고 당뇨약을 타먹은 지 한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나름대로는 당뇨약을 잘 안 까먹고 타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조심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꾸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에 우리 한의원 바로 건너편 대학병원 다녔는데 거기 담당이가 아이고 우리 어르신 이제 이래가지고는 뭐 당뇨약으로 안 되겠고 당뇨 펌프나 인슐린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뭐 우리 한의원에 한 번씩 왕래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참 그때 제가 당뇨약 끊는 클리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실제로 사실 요런 책들이 좀 있어요. 요런 책들 일본이나 미국에서 낸 책들인데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당뇨약을 아예 끊는 클리닉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 중에서 세계 제1의 권위가 있는 기관이 뭐냐면 하버드 의대 조슐린 당뇨병 센터입니다. 조슐린이라고 하는 옛날 박사가 아이고 너무 TMI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그 이야기는 끊고요. 하여튼 조슐린 당뇨병 센터에서는 당뇨약 끊는 클리닉도 합니다. 그것도 책도 보고 그다음 일본에서도 당뇨약 끊는 클리닉을 하는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다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분한테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그 당시 그래서 첫 기록을 남겼어요. 공복 혈당 230에 간 수치가 이만큼. 간 수치는 AST, ALT가 0에서 40이 정상 수치인데 AST가 99, ALT 32. 뭐 한의원 치료하면은 뭐 간 수치 올라간다든지 별의별 이상한 말도 있으니까 그거 사실 아니거든요. 그거 증명하려고 간 수치 다 재놨고요.
콜레스테롤, HDL, 고지혈증 있는 뭐 HDL, 체중까지 다 재놓고 나서 한 달 반 집중 치료하고 나서 공복 혈당 보세요. 103입니다. 거의 당뇨약 끊어도 될 정도만큼까지 내려갔고요. 간 수치 0에서 40까지 불안정했던 AST 99가 지금 54, 40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오기 임박했습니다. 한 달 반 사이에. 예,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잘못 알고 있던 거, 이것도 제가 말하려고 하면 긴데, 콜레스테롤 그거는 수치는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너무 낮으면 면역력 떨어져서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그런데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 200 넘어간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114면 너무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 아래 언저리 있는 게 사실 제일 건강합니다. 152로 맞췄고요. HDL 이것도 사실 좋은 지방이라고 이야기하죠. 60 이상 돼야 정상인데 32였는데 50 정도까지 정상범위 거의 비슷하게 정도까지 여러 수치상에서 수치를 다 개선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복 혈당을 이렇게 낮춘 거죠. 그러면서 그 기간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체중이 5kg 정도 빠졌습니다. 이 환자 제가 어떻게 치료했냐면요. 조실린 당뇨병 센터, 그 다음에 일본, 거기 클리닉 얼마인 줄 압니까? 1,000만원, 2,000만원씩 몇 천만원씩 합니다. 예. 그거를 우리 환자한테 제가 해봤습니다. 뭐 했냐면요. 이 환자한테 매일매일 먹는 것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체크했고요. 그러면서 이 환자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당뇨병이 왔는지를 체질 분석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제가 보약 처방했습니다. 한약으로요. 예, 한약 먹어가지고도 간 수치가 잡힙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환자를 치료를 한 거예요. 예, 예, 그걸로 제가 저번에 그 상을 받았습니다. 요상을, 예, 요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사진 보고 이 환자 뭐 먹은지 체크하고 어떤 부분에서 혈당 올리는지 다 체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낮췄습니다. 이렇게 시도를 하면 당뇨약 끊을 수 있는 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거죠? 예. 사실 진실은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냥 밤에 주무시기 전에 아이고 뭐 재밌는 거 없나 유튜브나 볼까 하면서 잠이 좀 안 와가지고 아마 검색하다가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검색하다가 저를 보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검색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이 뭐다, 당뇨, 혈당 낮추는 최고의 성분이 뭐다 하면서 막 이렇게 후킹을 하죠. 막 클릭하고 싶게 만들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하면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거. 35년 묵은 피떡 뚫어드립니다. 뭐, 뚫는 천년 인슐린. 오늘만 54%. 예? 이거 다, 이런 영상들, 다 자기 거 뭐를 건강보조식품 뭐 식품 팔려고 하는 것들 그런 거 천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맨발 걷기 사실 구미지역에 요즘에 맨발 걷기 유행입니다. 온갖 공원에 맨발 걷기 다 뭐 하신다고 많으신데 실제로 우리 한의원에 저는 로컬에서 한의원에서 매일매일 환자를 뭐 수십 명 보잖아요. 그렇게 본 지 10년 20년 됐는데 그런 환자를 보면서 다 그런 어떤 트렌드를 보면서 그 부작용을 다 느낍니다. 맨발 걷기 막 하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만 보고 하면은 무조건 건강해진다. 그렇게 막 하죠. 그런데 맨발 걷기 해가지고요. 적저근막염 온 사람들 한의원에 다시 치료하러 옵니다. 맨발 걷기 하다가 무릎, 연골 달아가지고 온 사람들 한의원 치료합니다. 예, 이런 영상들은 다 결국에는 이런 거 뭔가 팔려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영상에 조회수 올려가지고 유튜버들 자기 유튜브 돈 벌려고 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 결국에는 영상을 볼 때 이 영상 보는 분들이 의도를 먼저 이 영상이 어떤 의도로 이 영상을 찍었을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영상을 찍었을까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맥락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조금 어려운 말, 커스터마이징이라 하죠. 이게 이제 개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료라고 하는 거는 커스터마이징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런 거, 뭐 조심해라, 뭐에 좋다, 뭐에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그대로 따라 하다가 안 맞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관절염이 조금 오려고 할 때, 무릎 연골이 안 좋으려고 할 때 맨발 걷기를 하면요, 우리 신발 쿠션에서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 발목 관절 다 나갑니다. 그러면서 관절염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맨발 걷기 하는 게 독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물며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당뇨병 걸려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당 관리도 안 되는 상태에서 혈당 관리도 안 되는 상태에서 맨발 걷기 하다가요, 상처라도 한번 나와보세요. 당뇨 환자 상처 나가 상처 안 허물죠. 그래 골무면 그래가지고 골마가지고 그거 뭐 어떻게 좀 잘라내고 발가락 잘라내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 보면 영상을 볼 때 그냥 훑혀보지만 이 영상을 이 사람이 왜 찍었을까를 보시고 맥락을 파악하시고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구한테는 맞고 누구한테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었어요. 몇 명 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영상은 우리 바로 며칠 후에 구미시 노인복지관에서 강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강의 자료 준비하다가 이 영상을 이 자료 제가 만든 것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실은요 어디 있냐면요, 챗GPT 아세요? 챗GPT? 챗GPT 보면은 온갖 요즘에 네이버에 뭐 이것저것 치면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다 강국거립니다. 원장님들 뭐 병원 조금 이제 뭐 환자 더 많이 오게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하는데, 물론 저도 기본적인 건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해가지고는 진실이 뭔지 몰라요. 요즘 진실은요, 요거는요 챗 GPT 화면입니다. 조금 들어본 것 같죠? 워낙 챗 GPT 하니까. 챗 GPT는 물론 거짓말도 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읽어오는 데서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거에서 온갖 자료를 끌어낸 거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챗GPT 딱 물어보면 구미에서 보약 제일 잘 짓는 한의원 하면 우리 한의원, 구미수 한의원 1등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이런 여러 가지가 쌓여가지고 어디 광고하고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구미에서 1등으로 보약 제방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자료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충분히 저도 우리 한의원에 환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한의원에 오라,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온갖 광고들 이런 거, 온갖 광고들 봐가지고 뭐 사고 이렇게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진실을 아시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생각의 전환을 한번 딱 요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길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게요. 그래서 자, 온갖 좋다고 따라하고 먹어봐도 그동안 낫지 않던 이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워낙 이제 유튜브 많이 자꾸 보시다 보니까 이 영상 또 봤겠죠. 그러면 막 끌려가지고 보죠. 그거의 문제가 뭐냐면요, 노화를 질병 치료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암이나 감염병, 옛날 코로나처럼 치료 방법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온갖, 결국에는 산업이란 거, 사업이라는 것들이 지금 병원도 그렇고요. 병원도 이 노화를요 사업으로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약회사, 건강식품 회사들이 다 사업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화되는 것을 어떤 옛날에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백신이 있으면 코로나를 물리치는 것처럼 노화를 어떤 질병처럼 인식해가지고 이것에는 특효약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당뇨병 치료도 볼게요.
당뇨병 치료도 많은 환자분들이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예시 보여드린 분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당뇨병 치료를 여러 병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처음 질문 제가 뭐부터 이야기하냐면요. 당뇨약 드시는데 최소한 하루 4번, 원래 지침에서는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하루 4번 혈당 재는 게 맞습니다. 원래 우리 당뇨병으로 입원해 계시는 분들은 하루 4번 입원할 때 바이탈 체크합니다. 피 빼가지고 혈당 체크하는 건데 그거는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아침 자고 일어나서 공복 혈당이라도 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뇨약 끊는 클리닉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거기에서 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예. 많은 환자들이 당뇨병에 그냥 당뇨약만 먹으면 그냥 자기는 조절된다고 생각을 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까 이것처럼 어떤 병, 노화라고 하는 것, 아니면은 이런 만성병들 있잖아요. 당뇨병은 만성병이잖아요. 만성병에 어떤 특효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약을 우선 먹는데 당뇨약을 먹으면서 자기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 그거는 소극적 관리라고 보는 거예요. 더 당뇨병을 완전 치료하려고 하면요. 당뇨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게 완전히 적극적인 치료인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요. 당뇨약만 먹으면 나는 관리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아까 그런 환자들, 당뇨약을 몇 년, 5년씩 먹다가 10년씩 먹다가 자꾸 당뇨약이 올라간다. 그래서 뭐 인슐린 주사 직접 맞아야 된다 하면 그때서야 온갖 유튜브 찾아봅니다. 온갖 유튜브 와가지고 당뇨 병에 좋은 음식들 당뇨 그러다가 뭐냐면 아까 그 광고처럼 이 천연 인슐린 이거 먹으면 당뇨약 먹을 필요 없다, 당뇨병 낫는다에 현혹시켜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구입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요, 사실 병원에서 아닌 거를 식품을 왜 식품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증 결과에서요, 유의성이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정식의약품이 아니고 식품인 겁니다. 인증되지 않은 거를 구입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 보신 분들. 근데 그거 먹어야 다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당뇨병 환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현혹되는 겁니다. 사기당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아까 그분한테 어떻게 했냐면 매일 공복 혈당 재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공복 혈당을 자꾸 변화 수치를 봐가지고 특정 음식 아니면 특정 활동을 했을 때 혈당이 조금씩 안정된다 하는 걸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활동 중심으로 생활을 설계하고요. 음식 설계를 재설계합니다. 그러면서 당뇨병이 걸린 거는 사실은 인슐린 분비를 하는 췌장 기능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의원에서 제가 췌장 기능을 다시 올려주는 처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바꿔주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몸을 바꿔주는 거고요. 그리고 먹는 것, 음식 먹는 것, 활동들을 다 개선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혈당이 그렇게 안정화되게 하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화도 마찬가지로 늙는 거, 그것을 무슨 우리 옛날에 진시황이 불로초 찾아가지고 찾아다녔다고 하죠. 그것처럼 지금도 불로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감정을 누가 이용하냐면 병원들이 이용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제약회사, 그 다음 건강식품회사가 다 이용합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은 현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근본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화라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게요. 노화의 정의입니다. 이게 노화는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근본 정의부터 틀린 거예요. 노화를 질병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약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노화는요, 치료하는 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노화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냥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을 우리 나이 드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것을 노화의 정의라고 보는 겁니다. 노화의 정의를 그렇게 보는 건데, 이거를 어떤 병리적 상태, 그러니까 병이 왔다라고, 질병이라고 이렇게 잘못 정의를 내리니까 아까 그런 식품회사, 제약회사, 병원에, 농간에 놀아나시는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오늘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 뭘 잘못 알고 있냐? 특효약이 있다. 이거 틀린 거 이제 아시겠죠? 예, 틀린 거. 결국에는 잘못된 예시. 그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어떤 환자 중에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 제가 사실 우리 병원에서 노화에 대해서 치료를 아까 보약 환자 제일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양방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노화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역류성 식도염 밥 먹고 나서 얼마 안 되는데 자꾸 신물이 자려고 해도 신물이 올라가고 속이 쓰리고 하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젊은 사람은 PPI 제제라고 합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를 쓰고 제산제나 갤포스 먹고 좀 덜하는데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이게 역류를 하는 거면 소화 기능 전체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약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염증이 있다.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 제 거를 최대한 좀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항생제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어떤 정확하게 진단병이 나와가지고 그게 곪고 할 땐 항생제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감기도 그냥 감기가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항생제 처방이나 해열제 처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아니라 뭔가 37도 5분 38도 미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데 감기약 먹어도 안 듣고 염증이 자꾸 안 없어지고 만성염증이 있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 애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엄마 손잡고 와가지고 얘는 감기 한 번 걸리면 감기약 먹으면 그때 조금 기침 조금 덜 하다가 감기가 안 떨어져가지고 가을부터 겨울까지 계속 기침하고 폐렴 걸려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입원해가지고 왔습니다 할 때는 한의원에 감기약 처방받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때 뭐하러 옵니까? 진맥해가지고 걔는 감기를 이겨낼 면역력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걔한테 보약 처방해가지고 감기 이겨내게 하는 거죠. 그때 계속 항생제 처방하면 됩니까? 그 다음 피부과. 우리 어르신들 보면 나중에 몸이 건조해지면 여기에 자꾸 뭐가 가려워요. 그때 자꾸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 바르가지고 그렇게 그게 됩니까 그게? 피부과 약 자꾸 먹다 보면 나중에는 간수치 자꾸 올라가고 오히려 한약보다 그게 간수치 더 올립니다. 그리고 변비약. 연세 드셔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먹는 게 없으니까 자꾸 변이 이렇게 막혀요. 그래가지고 변비약 먹으면 그때 나오죠. 근데 그 변비약 계속 먹으면 그 변비약이 중독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 야채 계속 많이 먹죠. 섬유질 많은 음식 먹고 물 자주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변비를 개선해야 되죠. 그리고 아픈 때 자꾸 진통제 안 먹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결국에는 더하기가 아닌 빼기로 가야 되는 건데 자꾸 약만 많이 먹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더하기 아닌 빼기 또 뭔 줄 아세요? 예? 가운동.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또 보면은 저번에도 저는 이야기할 게 진짜 많긴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 환자를 보고 처방도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저번에 환자 중에서 한 60대 중반 조금 넘어갔는데 몸도 건장해요. 군살도 없고 딱 건강해요. 건강한데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자꾸 흐물흐물 몸이 좀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약제로 왔다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보약도 한 번도 안 먹어보신 분이에요. 딱 건강체예요. 젊을 때부터 건강체인데 나이 60 다섯 넘어가지고 올해부터 이상하게 안 좋다 해가지고 그래가 보약제로 처음 오셨어요. 그러니까 진맥 딱 해보고 보니까 환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쭉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환자가 문제를 제가 찾았어요. 이 환자가 뭐 먹고 최근에 3개월 정도 전부터 왜 뭐가 안 좋냐고 하면은 그때부터 뭐 있냐 그렇게 해보니까 이 환자가 제가 딱 분석을 해보니까요. 가운동이에요. 가운동. 등산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하는 거예요. 예. 2시간씩 3시간씩 하는 걸 이때까지 계속 한 거를 그대로 자기 습관으로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이 조금씩 아파지고 예. 뭔가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 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스스로 자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층, 장년층에 제일 자기 체력의 피크를 치죠. 20, 30대.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삶을 살면 안 되거든요. 똑같이 하다 보면 그게 가운동이 됩니다. 어느 정도
운동을 고등도 운동에서 중등도로 좀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은요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가운동에 다른 피로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체력적으로 힘 많이 쓸 때 노동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보약 처방 드리고요. 그분한테 운동량 조금 줄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처방하고 그다음 보름 후에 경과보자 해가지고 보름 후에 딱 봤는데 환자가 운동량도 좀 줄이고 제가 노동 많이 하는 사람한테 하는 보약 드시라고 딱 하니까 환자가 확 좋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원장님 다시 활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분한테는 요만큼 운동량이 자기한테 최적의 컨디션을 만든 운동이라고 세팅을 달리 하시라고 이렇게 세팅을 조금 달리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한테는 자기의 활력을 만들고 자기 컨디션을 만드는 운동량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고 또 운동도요 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유튜브 보고 하지 말라고. 유튜브 봐가지고 병 걸려고 오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자기 몸은 관절이 아직은 안 좋고 근육도 제대로 안 붙었는데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 같이 등산을 따라 하는 거예요. 따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관절염 빨리 옵니다. 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도 한 종류 음식 먹으면 편식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운동도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운동은 적절히 믹스를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 음식도 과식하면 안 되듯이 운동도 과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유튜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유튜버들 뭐 이야기하냐면 뭐에 좋은 운동, 이 운동만 하면 오래 삽니다. 이 운동만 하면 뭐 합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계속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음식도요. 이 음식만 먹으면 뭐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뭐를 먹게 해가지고 자기 뭔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빼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가 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이 영상 보시는 분 우리 한의원에 안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아무 상관없지만 제가 답답해서 이 영상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안 오셔도 저는 충분히 환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분한테 이야기하고 또 이어지는 건데요. 청장년층에게 적용되는 기준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가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 수술 이야기도 또 할게요. 진짜 환자 이야기도 무무진하네요. 바로 어제 온 환자입니다. 어제 온 환자인데 나이가 8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문경에서 일부러 오셨어요. 우리 한의원 좋다고 물어서 아들 며느리까지 다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진짜 그분도 건강체예요. 뭐 보면은 우리 구미도 저쪽에 좀 촌에 가면은 막 건강하신 분 있잖아요. 80 넘어서 정정하시고 뭐 농사를 다 하시고 그분이 딱 그런 채로 제가 딱 환자 보면 20년 정도 되니까 환자 보면 딱 이제 느낌 오거든요. 그런 분인데 알고 보니까 한 3월달 한 4개월 5개월 전에 바로 대학병원에서 협착증 큰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너무 좀 불편하시고 해가지고 협착증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협착증 수술하고 좀 허리는 좀 많이 괜찮아지셨다고 해요, 사실은. 하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속이 다 망가진 겁니다. 원래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하신 분이 큰 수술하면서 큰 수술을 하니까 아무래도 항생제나 진통제는 막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병원에서 누워 입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몸에 그런 밸런스가 다 무너진 거고 그 중에서 특히 내장 중심으로 많이 무너진 거예요. 소화기능 전체가 다운된 거예요. 우리 환자분 중에서는 큰 수술하거나 아니면 큰 어떤 이제 뭐 감염 코로나 이후 코로나는 다 치료 다 되고 했는데 이후로 갑자기 뭐 식사를 못 하겠다 막 가슴 답답하다 했는데 온갖 검사를 해도 막 결과 모르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우리 한의원에 살려내는 치료합니다. 우리 한의원이 보약 처방 1등 하는 이유는 그런 분들을 우리 한의원 많이 살려낼 수 있는 치료를 하거든요. 좀 신기하죠? 아는 분만 압니다. 그분도 아는 분만 알아도 그분들만 봐도 우리 한의원 많습니다. 환자 많습니다. 그런 분들 할 때 사실은 물론 이제 이분은 워낙 허리가 아프셔서 했지만은 이 영상 보시는 분도 이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청장년층에게 적용되는 기준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청장년층한테 디스크 탈출증이 있다. 그러면 그냥 해도 돼요. 뭐 물론 아프다 하면. 그런데 연세 많은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많이 불편한 건 아닌데 사진 찍어보니까 디스크 있다. 그때 굳이 수술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없는 병 또 얻어요. 환자 이야기는 저도 무궁무진하면 또 생각납니다. 며칠 전에 또 보약 환자 또 생각나네요. 그분은 원래 우리 병원에 옛날에도 이제 보약 처방 한 번씩 먹었던 환자인데 이제 오랜만에 오셨는데 뭐 그분도 특별히 아픈 건 없는데 그냥 보약 처방을 오셨는데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 하다가 영양소 식도염이라고 진단 나왔어요. 근데 영양소 식도염 증상이 사실은 뭐 신물 올라오고 뭐 누우면 신물 올라오고 막 쓰리고 아니고 막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영양소 식도염 나왔길래 영양소 식도염 약 먹었어요. 근데 약 먹었는데 원래 증상이 없는 사람이 영양소시염 약을 먹은 거예요. 근데 영양소시염 약이 아까 이야기했던 PPI 이제 위산분비 억제제를 하니까 위산분비 억제제 쓰면 나이 들면 사실은 소화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산분비가 좀 오히려 안 좋아지기 때문에 소화기능이 약해지는데 위산분비 억제제 써가지고 소화기능 다 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오히려 영양소시염 진단 맞고요, PPI 제제 먹고 병 얻어가지고 다시 치료하러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청장년층에게 적용되는 기준 그대로 하면 안 되고요. 가잉된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식, 이런 잘못된 예시가 오늘 저한테 들어보지 누구한테 들어보겠습니까? 예. 자, 계속 가봅니다. 참 제가 할 말이 많긴 많습니다. 답답한 현실. 자, 우리 이 영상 보신 분들한테 또 궁금한 게 신체 나이도 궁금하기도 하죠.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대한내과학회에서 제가 따온 자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임상적인 노쇠 정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노화, 노쇠라고 하는 질병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한 어떤 정의를 이렇게, 그래서 질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단계별로 나누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매우 건강한 단계는요, 강건하고 활동적이며 활력이 넘치면서 어욕이 넘치는 사람, 보통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동년배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 이러면 매우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상태, 현재 활동적인 질병, 뭐 증상은 없지만, 뭐 질병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활동적인 질병 증상은 없지만 매우 건강한 상태는 아닌, 매우 건강한 건 아닌 상태, 약간 아까 매우 건강한 것보다 좀 덜하죠. 가끔 격렬한 활동 혹은 운동을 할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죠. 규칙적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영상 보신 분 중에 사실은 매우 건강한 분들이 많겠지만은 이런 상태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건강관리 양호한 상태, 의학적 문제를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활동, 걷기 등 이상의 다른 격렬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예, 운동까지는 좀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주 경미한 노쇠, 일상생활에 타인에게 도움을 받는 정도는 아니나 본인의 상태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는 많다. 뭔가 조금씩 늦고 천천히 혼자 할 수는 있기는 하나, 그런데 조금 서서히 이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계죠. 자, 요거 그 다음 또 경미한 노쇠, 행동 또는 인지 양상을 약간씩 좀 보이면서 다소 어려운 도구적 일상행동 생활에도 약간 도움이 필요하죠. 경미한 노쇠를 가진 사람들은 점차 쇼핑, 야외에서 혼자 걷는 것, 식사 준비, 집안일들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죠. 그리고 중등도 노쇠가 되면은 외부 활동이나 집안일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내 계단 오르기, 목욕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사실 이 상태를 제가 읽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지상 최대까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년기를 접었을 때 끝까지 건강하게 9988234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 뭐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게 목표죠. 그러려고 하면은 집안에서 자기 집에서 늙어 죽는 게 목표죠. 그러려고 하면 이 정도 범위 안에서는요, 실제로는 누구 도움 없이까지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최대 지상 과제는요, 일상생활에 타인에게 도움을 받을 정도는 아니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 정도까지는 집안에서는 혼자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이 상태를 목표로 계속 이제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경미한 노쇠가 되면 이제 이때는 약간은 좀 뭐 아들 며느리가 한 번씩 집안에도 좀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조금씩 이제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요 정도가 이제 요양보호사가 조금씩 이제 필요한 상태가, 꼭 누구의 도움 없이 못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상태죠.
그리고 재가요양보험 제도에 좀 의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누워버리는 거예요. 예, 누워버리면 이게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 다음에 임종이 얼마 나지 않은 상태, 이렇게 가는 게 노화의 상태. 그래서 정의를 어떤 질병으로 하기보다는 상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려고 하면요, 실제로 이제 생각이 전환이 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특효약,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이런 일상 수행 능력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을 재설계하시는 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고 자기 집에서 늙어 죽는 방법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셔야지 어디 유튜브 보고 사기 안 당하고요. 그 다음에 워낙 그런 사람 많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어디 무슨 안마기 300만 원, 500만 원짜리 현혹대가 사지 말고 홈쇼핑 보고 사지 말고요. 기본 이거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쇼핑 혼자 장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식사 준비 혼자 밥 챙겨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집안 청소 빨래하기, 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가능해야지 혼자 집에서 늙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성공적인 노년은 결국 가급적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원래 자신이 살던 곳에서 말년까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이 생각을 제가 한 이유가 장애인에 대한 생각도 좀 하거든요. 요즘 이제 발달 장애인들 많잖아요. 발달 장애인도 어떤 장애인 교육기관에 가보면 그 교육기관에서는 목표가 뭐냐면 일반 애들하고 목표가 다른데, 일반 애들은 보통 공부를 해서 직장 취직을 하기 위한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취업을 하기 위한 공부죠. 사실 슬픈 현실이지만 그런 목표로 되어 있지만은 장애인 교육시설은 목표가 뭐냐면 자활입니다. 혼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게 장애인 교육의 목표거든요. 그거 비슷하다고 봅니다. 사실 노년에 대한 목표는요, 노화에 대한 목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혼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목표로 여러분의 생활을 설계하는 거, 건강 관리를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맥락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짜자잔.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중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사실 여기서 하나 딱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사실 노화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제대로 잘 안 된 거는 뭐냐 하면 아직도 미지의 분야입니다. 보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지표 하나를 제가 어떤 책에서 찾았어요. 이거 할 줄 알면요, 10년 내 사망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암이나 갑자기 질병 오거나 사고를 제외하고 자연 노화를 봤을 때 이거 할 줄 알면 10년 내 사망 확률 없는 KPI,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핵심 성과 지표 뭔 줄 아십니까?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자, 뜸들이죠. 초속 1초에 1m 정도 보행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서 우리 여기 구미수 아니면 형곡내거리에서 저 푸르지오캐슬 저 정도까지 갈 때는 보통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1.2km. 그 정도 15분 걸리는 1.2km 정도 되는 거를 15분 속도로 걸어갈 수 있는 일상, 우리 네이버 지도 찍으면 나오는 걸으면 몇 분 걸리는 거는 일반 청년 장년층 기준으로 돼 있는 거를 우리 보시는 영상인 60대 70대 분도 그대로 유지하면요, 10년 내 돌아가실 확률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중요한 건 이동성인 겁니다. 예.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독립적으로 자기 집에서 늙어 죽는 게 목표다. 그러려고 하면은 누구의 도움 없이 자기가 혼자 일상 수행 능력이 가능한 게 목표가 돼야 된다. 결국 그러면 자기 발로 자기가 걸을 수 있는 이동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적절한 근력과 적절한 소화 기능. 아까 이야기했죠. 환자분 중에서 큰 수술하고 이제 입원하고 퇴원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뭐를 못 먹어요. 죽도 못 먹고 토해요. 소화 기능이 다 망가지면. 그분은 그러면 거기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예, 수술하는 이유는 그 수술하고 이제 걸어 다니려고 수술했는데 거기서 못 일어나면요. 그분 인생은 그냥 거기서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끝나는 겁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예. 소화 기능도 마찬가지. 뭔가 나이 들면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꾸 식욕이 떨어지고 근력이 자꾸 빠집니다. 근력이 빠지고 뭐를 못 먹고 하면 혼자 걸어가는 속도가 이제 늦어집니다. 그러면 혼자 활동을 못 해지게 되고 혼자 빨래하고 혼자 밥 챙겨 먹기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워버립니다. 누워버리면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쪽에 이 강의를 기획한 것도 저의 개인적인 부분하고 또 연결됩니다. 사실 저의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90 넘기까지 장수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잘 이곳에 대한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80 넘어까지도 집에서 독자 보행 가능하시고 혼자 뭐 사실 수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먼저 좀 돌아가시고 혼자서 잘 정말 정정하셨거든요. 근데 80 한 중순 정도 넘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정신도 멀쩡하시고 중풍 치매도 없으셨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갑자기 보행 속도가 너무 늦어진 게 된 거예요. 근데 정신도 멀쩡하고 정정하셨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 뭐 외삼촌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다 효자효녀인데 그렇다고 외할머니한테 24시간 그렇게 수발하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생활이 하다가 그러다가 낙상사고라도 일어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요양원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됐어요. 그게 사실은 요즘에는 그대로 순서더라고요. 그러고 저도 한 번씩 들여다보기도 하고 자주 못 뵀지만은 뭐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했는데 정정하셨는데 그런데 그 전에 집에서 혼자 생활하실 때는 뭐 명절 때마다 볼 때 정정하시고 그랬는데 요양원 가고 하니까 물론 제가 여기서 요양원, 요양병원 종사자분들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우리 외할머니는 정신도 멀쩡하신데 계속 또 보행도 편치 못하시니까 자꾸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근력이 빠지죠. 근력이 빠지다 보니까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게 눈에 저도 오랜만에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게 현실인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집에서 혼자 건강하게 늙어 죽으려고 하면 잘 죽기 위해서는 참 딜레마지만 적절한 근력, 예? 소화 기능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려고 결국에는 걷는 순간까지 우리 내 인생이 이어지는 겁니다. 누워 있으면 끝이고 정말 걸으면 계속입니다. 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무슨 특효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잘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음식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음식에 대한 태도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다. 아, 이것도 제가 문구가 너무 와닿은 거예요. 나를 돌보는 첫 번째 선택 바로 한 끼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다 아까 가운동 이야기한 것처럼 과식도 마찬가지. 여기서 또 한자 이야기를 하면요. 요즘에는 임플란트 많이 하시죠. 임플란트 많이 하는데 임플란트 하고 딱 해가지고 몇백만원, 천만 들여가지고 이빨 딱 하죠. 하면 뭐도 다 씹어 먹고 싶죠. 씹어 먹는 거예요. 물론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요즘에 볼 때는 소화 기능이 망가진 어르신들 많이 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때문인 거예요. 딜레마가 너무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치아가 원래는 옛날에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량도 약간 밑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는데 음식도 마찬가지로 젊을 때 이만큼 음식 먹어가지고 소화시켰는데 나이 들면 이만큼 음식 먹으면 소화 못 시켜요. 그러면 음식량을 요만큼 줄여가지고 자기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량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위장이 그 음식을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병은 없어요. 암도 아니고 뭐 내시경 해도 문제 없어요. 근데 소화력이 안 받쳐줘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병이 아닌데 병을 찾으려고 하니까 온갖 병원에 가서 치료 못해요. 그런 환자 제가 보는 거죠. 소화 기능 전체적으로 살아나도록 치료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재설정하죠. 음식에 대한 태도를 재설정하게 만들죠.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운동량 재설정하는 것처럼 음식 먹는 양도 재설정해야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음식에 대한 태도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거. 그래서 나를 돌보는 첫 번째 선택은 바로 한 끼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효약 뭐에 영양식도에 뭐에 좋다 소화 안 될 때 뭐 먹어라 유튜브 켜고 홈쇼핑 켜고 그거 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시작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전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예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운동량 조절하고 음식량 조절하고 그게 1번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무도 저 말고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아시겠죠? 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거 해라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 영상만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진실을 이야기하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시고 당신은 호미로 막는 사람인가요? 가래로 막는 사람인가요? 예,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그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건 격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국가에서도 이런 거를 압니다.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디스크 살조증 수술, 디스크 살조증 수술, 관절염 수술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하는 거 압니까? 우리 환자들 중에서 데이터 보면요. 디스크 탈출증 일본 인구가 뭐 1억 2천만 3천만 우리나라가 한 5천만 정도면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 한 2.5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디스크 탈출증 수술 7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거의 20배 가까이 우리나라가 디스크 탈출증 수술 많이 하는 겁니다. 문제 많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디스크 탈출증 수술 너무 많이 한다 해가지고 요즘은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은 분들한테 도 그렇고 예 미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분도 디스크 탈출증 퇴행성 관절염 되기 전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동성 중요하다 그랬죠. 미리 발목 삐끗하고 그 다음에 무릎이 시끈시끈하고 그러면 내과 가면 외과 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질병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질병 중심으로 엑스레이 사진 찍어봐가지고 이 사람은 수술할 사람이네 아니네만 구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수술할 사람만 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수술하자. 그럼 수술하는 거고요. 수술 아닌 사람은 수술을 하는 사람은 하기 전에 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수술할 때 안 됐으니까는 뭐 혼자 관리하세요. 그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수술하기 전에도 자기가 속도를 초속 1m 걷는 속도를 유지 못하면 이제 노화가 진행된다 그랬죠. 그렇게 되기 전에 이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기 전에 운동 잘 하시고 운동으로 혼자 막 고민하지 마시고 이러라고 하는 거는 개인화가 돼야 된다 그랬죠. 유튜브 봐가지고 무조건 접목해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잘 못하시면 미리 병 걸리기 전에 디스크 갈증 되기 전에 퇴행성 관절염 되기 전에 미리 한의원 치료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병원 아니라도 됩니다. 우리 병원 뭐 보약 환자 많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미리 그냥 외과 가가지고 엑스레이 상에 문제 없다고 수술할 사람 아니다라고 그 사람은 그에 대한 기준은 의사 기준이지 우리 보는 영상 기준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미리 한의원 침 맞으러 오시고 물리치료 하시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 안 좋아 죽만 먹는 상태가 되기 전에 예, 아까 그런 분이 되기 전에 미리 가식하지 말고요. 예, 규칙적으로 먹는 음식 잘 조절하시고 소식하시고 그리고 살짝 속이 안 좋으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막 내시경 해가지고 뭐 암이니 염증이니 그런 거 하기 전에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기 전에 한의원 와가지고 집실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미리 치료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의원 아니라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리 소식하고 미리 치료 관리 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또 제가 또 뭐가 또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허리 디스크 사술증 너무 수술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내시경을 봤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자꾸 소화 안 되는 환자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기능성 소화불량이라 하고, 약간 그런 분들 초기 같은 경우는 경증의 담적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우리 한의원은 좀 중증 담적병 환자 많이 봅니다. 아까 뭐 문경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 중증 담적병인 경우는 보약 처방까지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하셔야 되고, 경증인 담적병 같은 경우는 기능성 소화불량이 좀 분류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환자들한테 나라에서도 이 치료가 뭔가 한의원에서 필요하다는 걸 조금 인식하기 시작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게 있는 거 잠깐만요. 요거 보이시나? 이거 안 보이겠다. 처박건강보험 시범사업이라고, 원래는 보험이 안 됐습니다. 한의원에서 뭐 보약 처방이나 치료약도 보험이 안 됐었는데, 이게 우리 한의원처럼 좀 특정 한의원 몇 개의 좀 프로젝트로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걸 줬습니다. 그래서 좀 경증의 기능소화불량, 그리고 허리 디스크 탈출증, 수술한 경력이 있거나 진단 받으신 분들 있는 분들한테 수술 말고 좀 미리미리 관리하시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70% 정도 약값을요, 심지어 한약을요 70% 비용을 부담하면서 환자분들은 30%만 내도록 하고 30% 또한 실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우리 한의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한의원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특정 몇 개 한의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시는 한의원이 모든 한의원이 해당되지 않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치료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수술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아시겠죠?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의원이 쌓여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당전 일천입니다. 폭주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 한의원에 환자 많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한의원 안 오셔도 됩니다. 되지만 제가 너무 여기저기 사기당하고 당하는 분들 너무 많게 보다 보니까 오늘 이 영상 찍고, 우리 한의원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이동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물리치료, 침치료 하시라.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런 처박건강보험 좋은 사업도 있으니까 처박건강보험 시범 사업 있는 특정 한의원을 잘 찾아가지고, 사실 우리 한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도 일부러 처박건강보험 시범 사업 한다고 대기업성 차 타고 오신 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왕이면 구미에 서신 분들 오시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관리하시고, 약간 작은 병이 있으면 미리미리 서둘러 치료하시라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쌓여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노쇠 정도가, 그레이드가 단계별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개념이 우리 경제적으로도 행복한 어떤 이제 노후 생활 보내려고 하면 젊을 때부터도 알뜰살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한 번에 로또, 이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네. 한 번에 로또 맞을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로또 맞는다고 돈 주고 뭐 사라고 하는 거, 사는 거,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그게 아니라 계속된 알뜰살뜰 해가지고 재산 모으는 것처럼 우리 건강 노쇠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이런 걸 알뜰살뜰 조그만 병 왔을 때 한의원 자주 치료하시고, 그리고 혼자 먹는 거, 그 다음 운동 적절하게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병이 있으면 지금 바로 서둘러서 치료하시고, 우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주하다 보니까 순번을 따져야 되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예약, 맨 밑에 버튼 있으니까 하시려고 하면 미리미리 예약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 아까 제가 미리 예약하시라 이거 저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까 우리 그거 아니라 환자 많습니다. 그거보다는 진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마지막 정리, 현명한 의료 소비자가 되십시오. 어디에 로또 맞듯이 뭐 먹고 100만 200만씩 뭐 먹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될 것 같으면, 이건희가 다 먹었고 옛날에 이건희 죽기 전에 다 먹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노화는 질환이 아닙니다. 기능의 세태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이동성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게 우리 영상을 보시는
지상 최대 가재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평소 보행 속도를 초속 1m 상태로 유지하는 그 정도의 건강 상태면 10년 내 사망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 이야기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 근데 조금 더 뭔가 부족한 부분 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55분 1시간입니다. 1시간으로 그거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좀 댓글이 조금 많고 요청이 많으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요렇게 하는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미수 한의원 제강우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성공적인 노년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을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